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서 정상 두 글자만 확인하고 서랍에 넣어두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수첩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숫자가 빼곡한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큰 글씨로 적힌 판정만 보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올해 정상이냐가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매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몇 년 뒤에는 경계를 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결과지를 읽을 줄 알아야 보입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의 주요 항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높거나 낮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요. 가능하시면 지금 집에 있는 결과지를 꺼내놓고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후반부의 말씀들이 정상인데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혈압입니다. 결과지에 두 개의 숫자가 빗금으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앞에 큰 숫자는 수축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해서 피를 내보낼 때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에요. 뒤에 작은 숫자는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쉬는 동안의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120에 80 미만이 정상으로 분류되고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그 사이 구간, 그러니까 130에 80 정도라면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고혈압 아니니까 괜찮다고 넘기시는데 여기가 사실 생활습관 개선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나이가 들면 수축기 혈압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것도 관리 대상입니다. 둘째, 검진장에서 잰 혈압 한 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긴장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높게 나오셨다면 집에서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고 그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국가검진에는 보통 공복 혈당이 나옵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잰 혈액 속 포도당 농도예요. 100 미만이 정상, 100에서 125 사이면 공복 혈당 장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100에서 100이지 보입니다. 저희가 당뇨 전 단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는데 이 시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상당수는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매년 일정 비율씩 실제 당뇨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걸 더 눈여겨보세요. 공복 혈당은 그날 컨디션이나 전날 식사에 따라 흔들리지만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줍니다. 5.7 미만이 정상, 5.7에서 6.4가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식후 혈당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이에요. 결과지에는 보통 네 가지가 나옵니다. 총 콜레스테롤,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총 콜레스테롤 숫자만 보시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도 포함되기 때문에 HDL이 높아서 총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상태인데 나쁘게 판단하게 됩니다.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LDL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보통 130 미만을 권장하지만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훨씬 더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표치가 사람마다 다르니 의사와 확인하세요. HDL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회수해가는 역할이에요.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권장 범위입니다. 이건 술과 당분, 정제 탄수화물에 특히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셨다면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술과 흰쌀밥, 단 음료를 먼저 줄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간 수치입니다.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간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지금 간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통 4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감마 GTP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담도계와 관련된 효소인데 특히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잘 올라갑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가장 흔한 원인은 술이 아니라 지방간입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부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 상당히 나빠져 있는데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정상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시기보다 저희가 간 건강 영상에서 다룬 신호들, 그러니까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황달, 진한 소변색 같은 게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이 항목은 놓치기 쉬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육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분은 신장이 나빠도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봐야 할 게 사구 체어가율입니다. 결과지에 GFR 또는 eGFR로 표시되어 있는데 신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건 높을수록 좋고 60 미만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신장병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장 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항목을 매년 꼭 확인하세요. 이 두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다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이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빈혈 항목과 소변 검사입니다. 혈색소, 영어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표시된 항목이 빈혈을 보는 수치입니다. 남성은 13 이상, 여성은 12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빈혈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젊은 여성의 빈혈은 대부분 철분 부족이지만 시니어 세대의 빈혈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소화기 어딘가에서 소량씩 출혈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조혈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나왔다면 철분제 먹으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소변 검사도 짚어드릴게요. 단백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 손상 신호일 수 있고, 자멸, 그러니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경우는 신장이나 요로, 방광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출혈도 검사에서는 잡힙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는 요당은 혈당이 상당히 높을 때 나타나는데 이 경우 혈당 항목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7번째는 신체 계측과 나머지 항목들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서는 BMI가 정상이어도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감소증 영상에서 다룬 상태예요. 그래서 허리 둘레를 함께 보세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이건 BMI보다 대사질환 위험을 더 잘 반영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폐 상태와 심장 크기를 봅니다. 비활동성 결핵 흔적이라는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결핵을 앓고 지나간 흔적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국가검진에는 연령에 따라 암검진이 포함됩니다. 위내시경, 대장암 분변검사, 간암 초음파, 유방촬영, 자궁 경부세포 검사 같은 것들인데 대상 연령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분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셔야 하는데 별 증상 없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꼭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정상인데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매년 수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3년 전 92, 재작년 97, 올해 103이라면 3번 다 정상 또는 경계로 나왔더라도 흐름은 명백합니다. 이런 건 판정란에는 안 나옵니다. 결과지를 여러 해 모아두고 비교하셔야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과지를 버리지 마시고 한 파일에 모아두세요. 주요 수치만 따로 노트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둘째, 검진 항목에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검진은 정해진 항목만 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이나 골밀도는 기본 항목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이상 신호가 있는데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판정란에 유질환자 또는 의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증상이 없어서 넘기신 경우입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관련 소견은 당장 아프지 않아서 방치하기 쉬운데 이게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이전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검진은 검진이고 기존 질환 관리는 별도로 정기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지 읽는 법을 항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신장 기능, 빈혈과 소변 검사, 신체 계측,
그리고 정상인데도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까지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판정 두 글자만 보지 마시고 숫자를 보세요. 둘째, 올해 수치보다 여러 해에 걸친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결과지는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그리고 결과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결과지를 들고 동네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검진 결과 상담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과지 꺼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검진 때 다시 보실 수 있게 저장해두세요. 더 궁금한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